채널K 뉴스입니다. 홍콩이 지난 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1분기 범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4% 급증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조사한 범죄 건수로는 총 2만 584건에 달했는데요. 이 중 40% 이상이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해엔 오미크론 변이와 엄격한 방역 규제로 거리에 사람들이 적었던 탓에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강도 절도 등이 크게 줄었었지만 올 1분기엔 일상생활 회복과 함께 관련 범죄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에서 4월 홍콩의 실업률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 기록 대비 0.1% 소폭 줄어든 건데요. 실업률이 줄면서 같은 기간 고용인구는 1,800명, 노동인구는 1,100명가량 늘었습니다. 부문별 편차는 있었지만 실내 장식, 건물 유지 보수, 교통 운송, 운송 창고 및 기타 지원 부문의 고용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홍콩 내 내수 경제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홍콩을 찾는 방문 객들의 수도 크게 증가한 점이 고용시장에도 훈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가 관광산업 회복으로 인한 본격 수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오다 적자폭은 줄었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21억 홍콩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디즈니랜드 측은 이젠 심지어 시장 전반의 분위기보다 디즈니랜드의 회복세가 더 강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편 증편으로 보다 많은 방문객이 예상됨에 따라 1,000명에 달하는 추가 고용 계획도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주 5회 운영 중인 놀이시설의 경우 6월부터는 주 6회 운영을, 새롭게 공개되는 영화 겨울왕국 테마관은 오는 11월 공개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통해 금리 변동을 해지할 수 있는 금리 스와프 시장이 개방돼 북향 호환통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중국 본토의 금융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최근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라고 홍콩 증권거래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거래 가능 상품은 금리 스와프 상품이며 스와프 거래 및 결제 통화는 위안화입니다. 또 초기 하루 거래 순한도액은 200억 위안으로 우선 제한됩니다. 이 같은 행보는 증권 채권 연계, ETF를 포함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향한 주요 움직임의 일부로 보이는데요. 존리 행정장관은 이번 금리 스와프 개시를 통해 여회 위안화 거래와 리스크 관리 중심지로서 홍콩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중국 투자자가 홍콩 금융 파생 상품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남양 호환통 거래도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노동국은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40분 야외 작업 노동자를 위한 폭염 스트레스 작업 경고를 내렸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3단계 경고 시스템인데요. 홍콩의 온도가 30도에서 32도일 때 발효되는 황색 경고에 따라 청소부, 배달원 등 적당한 실외 육체 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근무 시간당 15분 휴식을, 콘크리트 작업자, 거푸집 작업자 등 육체 노동이 많은 근로자에게는 근무 시간당 30분 휴식이 권고됩니다. 홍콩의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홍콩 8개 공립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 출신 학자의 수가 홍콩 현지 출신 학자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2023-24학년도 홍콩 8개 공립대에 임용된 5,120명의 학자 중 중국 본토 출신 학자는 1,815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는데요. 5년 전 1,224명에서 크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8개 공립대 중 홍콩 과기대의 본토 출신 학자가 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콩대는 34%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반정부 시위가 격렬히 일어났던 홍콩 이공대에서는 본토 출신 학자가 5년 전 5분의 1 수준에서 현재는 5분의 2로 역시 지분을 늘려갔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과학학부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사회에 대한 소견을 밝혀온 교수들이 잇따라 교단에서 내몰리거나 체포 기소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홍콩의 역사와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 이어서 마카오도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1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마카오 입법회는 전날 국가안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 법률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수단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반란교사와 반란지지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범죄 준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홍콩 한인회는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 9일까지 장학생 선발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자는 장학생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필요에 따라 학생 또는 학부모 면담도 이뤄집니다. 홍콩 날씨 전해드립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후반으로 갈수록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기대됩니다. 화요일엔 비 소식과 함께 더위가 한풀 꺾이며 24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평균적인 아침 최저 기온은 25,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며 본격적으로 홍콩의 여름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채널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